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.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. 국회어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천천박사입니다. 오늘은 요양원 평가지표 5번 인력 추가 배치하고 그 다음에 경력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력 추가 배치 점수는 1점입니다. 인력 추가 배치에 대한 그 비율을 계산하는 항목이고요. 인력 추가 배치하여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의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, 원래는 인력 추가 배치를 실제 하는 기간이 있었고, 예전 처음 가산이 나왔을 때는. 그리고 안 하려고 하시는 기관들도 상당히 많았어요. 모니터링을 받지 않기 위해서. 근데 이 부분을 점수를 1점을 배치를 해놔서 가산을 하면 추가적인 점수를 주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건비 지급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가산을 대부분 받는 추세입니다. 뭐 안 받고는 운영하기가 힘들다. 뭐 꼭 그런 건 아닌데, 그래도 받으시면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겠죠. 그래서 최대한 받는 쪽으로 가고요. 보통 0.5점이라도 점수가 나오려면 어쨌든 15% 이상, 우리가 점수가 5.4점이 최대 점수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15% 이상은 유지를 해줘야지만 반절이라도 점수가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가산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지금 1점 점수를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, 지표 기간을 보시면 2020년도 1월부터 12월 달까지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. 이미 지나간 일인데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해서 운영을 했다면 점수가 나오는 항목이다. 1점 받기 위해서는 55% 이상, 그러니까 실제 전체 한도 중에서 55% 이상 넘어가면 되는 항목이다 라는 거고요. 분모하고 분자가 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분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당 월, 그러니까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2020년 1월에는 최대 인정 범위가 5.4였다. 몇 점이었다. 5.4점이었다. 뭐 우리 그때 당시에는 정원이 좀 빠져서 몇 점이었다.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모가 되는 겁니다. 매월의 분모를 먼저 다 계산해야 됩니다. 그리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지표 적용 기간별로 월별 인력, 우리가 실제로 인력 추가 배치했던 그 가산 점수를 분자로 놓습니다. 그걸 표로 되게 자세하게 좀 매뉴얼에서 나와 있는데요.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쭉 해놓고, 우리 인정 범위가 원래 5.4점이었는데 1월 때는 3.2점, 2월 때는 3.2점, 그 다음에 5월 때는 3.4점 이렇게 만약에 가산을 받았다고 하면 이걸 다 합쳐서 그 합산돼 있는 퍼센트로 분모 분자를 배치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55% 넘어가면 우수로 1점을 점수를 드리겠다.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는 방법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. 인력 추가 배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저는 뭐 받으시는 걸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대신에 이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 나가는 게 100%다 공단에서 지원이 되는 금액은 아니니까 뭐 함부로 무조건 다 해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겠죠. 그러니까 판단 잘 하셔서 우리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맞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고, 이 정도로만 좀 얘기하겠습니다. 예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이어서 경력직 한번 보겠습니다. 요양원 평가지표로는 6번이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 가정으로는 5번에 있는 해당하는 내용인데요. 점수 1점짜리인데 일단 이 점수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평가 방법이 전산이기 때문에, 그리고 이게 지금 평가 지표 기간이 2018년도 1월부터 2020년도 12월까지의 운영에 대한 그 지표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전에 대해서 제가 얘기만 조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점수가 보통 이상 0.5점이라도 나오려면 2년 이상 운영 기간일 때는 비율이 25% 이상, 그러니까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25% 이상 돼야 되고, 2년 미만 운영 기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20% 이상은 되어야지 보통이라도 점수가 나온다. 그리고 우수가 나오려면은 2년 이상 기간 같은 경우는 55% 이상 돼야 되고, 2년 미만 같은 경우는 45%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. 계산을 우리가 어차피 할 필요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보는 정도니까 저는 그냥 이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만 조금 하고 마무리 지겠습니다. 2년 이상 근무를 한다, 1년 이상 근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, 여러분? 경력직이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가 사실 뭘까요? 사실은 1번은 급여지 않을까요? 1번은 급여의 수준이겠죠. 근데 이제 급여 수준을 순차적으로 변경을 하고 좀 우리가 규정에 맞게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
공단에서 정해져 있는 수가가 있기 때문에 급여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기 사실 힘든 구조잖아요. 그리고 주위에서 요양원들, 다른 요양원들, 우리 다른 공동생활 가정에서 이미 주고 있는 월급에 비했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참 대표님들 입장에서 쉽지 않은 내용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급여 가지고 이걸 경력직들을 잡아둔다, 좋은 전문직 인력들을 잡아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참 할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지금 이 경력직이라는 지표는 점수가 2년 이상 운영기간보다 압도적으로 2년 미만 운영기간에 불리해요. 2년 미만 운영한 기간한테 불리한 점수예요.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, 진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, 이 경력직을 점수를 잘 받기 위한, 진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, 우리 기간이 얼마나 체계화가 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. 체계화. 그래서 기간의 체계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, 이 경력직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실제 업무 분장이 잘 되어 있는가, 내가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, 내가 이 업무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, 나는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가, 뭐 이런 것들도 뭐 포함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경력직 점수를 받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고요. 우리가 지표 50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그 직원의 직무 만족도를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인사 관리자 입장에서,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뭐 단순하게 1점짜리지만 엄청 이 1점짜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항목이다. 우리 기간 체계화가 잘 돼 있으면 그래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예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감사합니다. 손천박사였습니다.